이란의 물 부족, 정전, 경제 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이슬람 혁명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쌓여온 근시안적이고 부적절한 의사결정, 만연한 부정부패, 비효율성 등의 내부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잘못된 물 관리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카룬강에 위치한 상류 고트반드 댐 건설입니다. 카룬강 근처에는 가흐사란 지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층은 신생대 아라비아판이 유라시아판에 충돌할 때 바다가 증발하면서 생긴 소금과 석고의 덩어리입니다. 댐 건설 이전부터 카룬강에는 이 지층에서 흘러나온 염분이 섞여 있었고 1970년대 댐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상류댐 자리에 지으면 소금이 녹아들 수 있다는 문제를 이미 파악한 지역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란 정권은 소금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농업용수 공급과 수력 발전을 위해서 상류댐 건설을 결정했고 이란의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강행되어 2012년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가흐사란에서 소금이 녹아나오기 시작했고 수량이 부족한 강물이 댐에 갇힌 채로 증발되면서 저수지의 염도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고트반드 댐 표층수의 염도는 관계 용수 기준을 겨우 만족시켰으나 염도가 높은 호수 바닥 부분은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바닷물 대비 2.5배에서 5.7배 더 진한 소금물이 됩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인근 강의 염도가 높아져 2014년에 40만 그루의 야자나무가 고사합니다. 댐 건설 의사결정을 한번 망쳤으면 이후에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권은 고트반드 댐에서 약 300km 떨어진 지역에 참시르 댐을 중국에서 고금리 자금 2억 4,400만 달러를 차입해서 2012년 착공하고 2023년에 완공합니다. 이란 정부는 참시르 댐도 농업 용수의 갈증을 해결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방안으로 선전했습니다. 참시르 댐도 가흐사란 인근에 위치한 곳이고 댐의 저수지 예정지 안팎에 11개의 밀봉된 유정과 사산조 유적이 있는 등 이미 널리 알려진 위험 요인이 많았기에 이란 대학 교수, 환경 전문가, 고고학자 등 2만 3천 명이 반대를 위해 연대 서명까지 했지만 무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고트반드 댐이 지어진 이유는 주변 사탕수수 농장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제 정치적 요소인 경제 제재와 지구 과학이 이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에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경제 제재를 겪어왔고 이란은 정책적 목적으로 대부분의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란은 매우 건조한 환경으로 물이 귀한 곳이고 이런 곳에서 사탕수수나 쌀같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량 자급 목표를 위해 진행합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쌀 재배 면적은 약 71만 헥타인데 이란은 약 65만 헥타 규모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란 통계센터에 따르면 이란의 수자원 중에 90% 이상이 농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농업이 일자리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농업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 용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농민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터지고 이란 체제 안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과 23년 등의 농업 용수 문제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란 내 전문가들은 농업 용수 가격을 올리고 농업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이란 정권과 혁명 수비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물 소모량의 90%를 차지하는 농업 용수를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란 정부와 혁수대는 수많은 우물과 댐을 지어서 물 공급을 늘리는 선택을 했고 이는 난개발로 이어졌습니다. 25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이란을 제외한 중동 전체에는 40만 개의 우물이 있지만 이란에는 그의 2.5배인 100만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우물이었고 난개발은 지하수의 고갈과 지반 침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문제는 경제난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정권은 예산 배정에서 군비 지출을 수도시설의 유지 보수보다 우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 관련 인프라는 제대로 된 유지 보수나 교체 없이 노후화되어 갔고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15%의 물이 증발이나 누수 등으로 사라집니다. 2025년 이란에는 6년째 가뭄이 이어졌고 지난 60년 동안 가장 건조한 한 해였고 여름에는 테헤란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견디기 어려운 폭염이 닥쳤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 단수가 시행되었고 이란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5년 11월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아는 물 부족 문제와 지반 침하 문제 등을 이유로 수도를 테헤란에서 남부의 해안으로 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5년 12월부터 이란에는 간간히 비가 내렸지만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12월 24일자 알아라비아의 보도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최대의 댐인 아미르카비르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총 저수 용량 2억 500만 입방리터 가운데 600만 입방리터만 물이 남아있고 이는 총 저수 용량의 3%에 불과합니다. CIA, 월드 팩트북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4위입니다.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이 있는 나라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혁명 이후에 정부의 관리 부실, 만연한 부패, 비효율성, 혁명 수비대 산하 기업들과 권력자들과 유착된 기업들이 지배하는 에너지 산업 구조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란은 저소득 가구의 불만 억제와 체제 안정을 위해서 가정용 전기의 가격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야 할 필요성이 적고 라디오 프리 유럽에 따르면 매년 7% 5천 메가와트씩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값싼 전기로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란의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에 원자로 2대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대 이란의 전력 관련 뉴스 단골 소재 중에 하나는 무허가 또는 불법 가상화폐 채굴 시설 단속입니다.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특정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이 혁수대 및 정권과 관계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메이저 언론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지적한 적은 없고 전원의 형태로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 하는 수준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송전 인프라는 시설 대체나 유지 보수 투자가 적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송전 효율이 떨어져 상당한 전기가 송전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에너지 산업에도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 2023년 4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국회의원은 매년 화력 발전용 디젤 15억 리터가 위조 서류를 작성한 뒤 빼돌려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란의 전력 수요 증가는 매년 7%이지만 공급 증가는 매년 2.2%로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24년 겨울부터 이란에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들이닥치고 잦은 정전과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전의 빈도가 잦아지고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과 이란 간에 2015년 7월에 포괄적 행동 계획 또는 이란 핵합의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어 오랜 제재가 끝나고 다시 국제 시장에 기름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잠깐 이란 경제가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8일 트럼프 1기 정권이 핵합의를 파기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제재가 계속 추가됩니다. 문제는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이 막혀서 국가의 수입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국가의 수입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차이를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메꾸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국내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이란은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서 해외 여러 세력들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25년 기준으로 10개월간 1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이란 측 주장으로 최소 500억 달러를 이란에 빚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패배한 아사드 정권은 몰락했고 그 후 들어선 알샤라 정권에게 이란은 빚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없고 아마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란은 차베스 정권 시기부터 베네수엘라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으나 마두로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는 이 돈도 회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부패의 복마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은행의 부실화 문제입니다. 2010년대 아마디네자드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금융기관 설립을 장려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무허가로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뒷배로 혁명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종교단체 및 정치인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규제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영업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통상적으로 20% 이하 수준이었지만 유사 금융기관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예금을 끌어들였고, 이렇게 모은 예금으로 상환 능력이나 담보를 무시하고 특수관계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듯이 시간이 흘러 2016년 무렵에 카스피안을 필두로 유사 금융기관들의 신용 위기가 시작됩니다. 평생 모은 저축을 잃은 중산층 노년층을 중심으로 2017년에서 2018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유사 금융기관들이 난리받은 시기에 이란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라고 꼽히던 사업가 알리 안사리도 2009년부터 타트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리 안사리는 과일 유통으로 사업을 시작해 철강 도소매 센터, 가구 유통, 휴대폰 단말기 유통, 부동산 시행 등을 주력으로 삼아서 성장했고, 또한 안사리는 25년 10월에 혁명수비대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릴 정도로 정권과 유착된 인물이었습니다. 아얀대은행도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했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대부분 안사리가 지배하는 회사들과 관련 초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이란 중앙은행 감독국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아얀대 대출 중에 90% 이상이 안사리의 특수관계인 대출이었고, 문제는 빌려간 법인도 상환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빌려가서는 못 갚는 구조가 됩니다. 아얀대 은행에 돈이 들어간 안사리의 가장 큰 개발 프로젝트는 이란몰이라는 쇼핑몰인데 9만 6천 평 위에 총 7층, 연면적 59만 평의 대형 프로젝트로 지나치게 큰 면적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2018년 완공된 쇼핑몰은 안사리의 허용이 들어간 지나치게 호화스럽고 고급화한 상징적 건물이었고, 공실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연히 이란몰의 임대료 수입으로는 아얀대 은행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카스피안의 지급 불능을 시작으로 민간 신용기관들의 위기가 시작되자 이란 중앙은행 감독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규제 강화를 시작했고, 이 무렵부터 아얀대 은행은 계속해서 불균형 은행이라는 명칭의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어 특별 감독을 받습니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5년간 중앙은행 감독국은 아얀대 은행에게 특수관계인 대출을 회수하고 자본 확충을 하라는 경영개선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안사리 일가는 이란몰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감독에 순응하는 제스처도 취했지만 정치 종교 권력자들에게 로비하면서 중앙은행의 요구에 저항하면서 버텼습니다. 중앙은행이 안사리 일가의 지분을 박탈하려고 할 때 안사리 일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서 은행의 소유권을 유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감독은 무력화되고 아얀대 은행의 특수관계자 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에도 은행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치적 뒷배도 소용없어졌고, 2023년 8월 감독국은 아얀대 은행 주식의 60%를 이란 재무부에 이전했고 사실상 국유화됩니다. 그러나 손실은 계산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부의 자금을 받으면서 연명했습니다. 25년 10월 이란 정권은 아얀대 은행을 강제 해산하기로 하고, 이란의 100% 국영은행인 멜리은행이 아얀대 은행의 예금 자산 직원 지점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에 들어갑니다. 예금자들의 예금을 손실시키거나 은행 직원들을 해고하면 시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정권은 당장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 근시안적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강제 해산이 결정된 시점에 아얀대 은행은 5천조 리알, 원화 4조 9천억의 누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실의 대부분은 이란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화폐 발행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얀대 은행은 2024년에 중앙은행 감독국이 개혁 대상으로 지정한 8대 부실은행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란 형사법원은 알리 안사리를 은행 사기, 횡령, 자금 세탁을 통한 경제질서 교란 등으로 기소했지만 안사리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은 진척이 없고 정권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활동 중입니다. 또한 안사리는 꾸준히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고 영국의 런던과 아랍에미리트의 고액의 부동산 등을 소유 중입니다. 이 사건은 이란 정권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고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24년 이후로 경제제재, 지정학적 불안정, 구조적 비효율성, 정책의 실패, 만연한 부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불만이 쌓여갔고 계속해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 부족, 전기 부족으로 민생은 고통받았고 이란의 화폐인 리알의 비공식 환율은 연초에 1달러당 80만 리알 수준에서 12월에 1달러당 120만 리알을 돌파하면서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됩니다. 이때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식량, 물, 에너지, 연료의 소비를 줄이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했고 국민들은 체제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복합적 위기 한가운데 25년 12월 7일 연설에서 배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재앙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멈추지 않고 있다.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제발 나서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거의 자포자기한 듯이 보였습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의 상인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테헤란으로 데리고 오는 전세 비행기의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는 전통적인 정권의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상인들 간의 연대는 붕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이란 정권은 상인들이 매점 매석으로 가격을 조작했다고 비난하고 각종 규제로 상업활동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5년 12월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 환율이 1달러당 140만 리알을 돌파했고 이는 1년 만에 이란의 화폐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난 것이었고 화폐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켰고 식료품 가격은 폭등해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던 중에 12월 28일부터 바자의 상인들과 쇼핑몰 상인들이 가게를 닫고 통화 가치 하락과 고물가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곧이어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시위에 가담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번져나갔고 시위 구호는 민생 파탄에 대한 항의에서 정권 교체 요구로 바뀝니다. 이러한 정권은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했고 14일 이후로 시위의 규모와 빈도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주요 거점에는 혁수대와 바시즘 민병대가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기본적인 물과 전기의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경제정책이 망가져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